자, 영어 구문법 결론 OT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이 뭐 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빈자리들이 좀 있어요. 이 빈자리에다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영역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잠깐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요. 어쨌든 우리가 영어를 볼 때는 그냥 영어 학습법이라고 쌤이 적을게. 영어 학습법. 영어 학습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듣기가 있죠, 그죠? 듣기를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나중에 왜 힘들어하냐면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수능을 맞닿으면서 혹은 모의고사를 봐 보면서 내 책을 이제 주로 고3들이 이제 많이 보니까 고3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듣기에서 꼭 두세 개씩 틀리고, 그래서 내가 듣기만 더 맞았어도 1등급 나오고 2등급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듣기가 나중에 한 번은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다면. 근데 듣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래. 뭐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영어 듣기는 듣는 훈련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너네가 인생에서 사실 모의고사 시험 볼 때나 이럴 때만 듣기를 들어봤지 솔직히 해가지고 듣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듣기 성적이 안 나오거나 혹은 실수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난 너네가 그 20문제 가까이 되는 애들 중에서 그래도 두세 개밖에 안 틀렸다는 게 정말 놀라워. 내가 봤을 때 너네 듣기의 실력은 솔직히 얘기하면 듣기를 니네가 지금까지 어쨌든 사람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적을 맞아야 되잖아. 근데 듣기를 여러분들이 하도 안 해서 내가 봤을 땐 다 틀려도 솔직히 말해서 너네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단어를 한 짬밥도 있고 독해를 한 짬밥도 있으니까 이제 무슨 말 하는지는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듣기를 이제 두세 개를 더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 얘들아.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듣기는 딕테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딕테이션. 딕테이션이 뭐냐면 듣는 중에서 그 모든 문장을 갖다가 다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외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단어들을 딕테이션을 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자, 핵심 단어를 딕테이션 하는 뭘 해라? 훈련을 해라. 무슨 말이냐면 꼭 쓰라는 거야. 너네가 이 지문을 풀 때 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나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안 틀릴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딕테이션하는 훈련을 하라고. 여러분 생각보다 딕테이션을 하면서 들으면 생각보다 뒷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내가 이 뭔가를 쓰면서도 이 뒤에 거를 갖다가 잘 듣고 세심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음 거를 내가 뭘 적어야 되는지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절대로 듣기는 틀리지 않습니다. 듣기의 기본은 딕테이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 특강에 독해 그 영어 듣기 책이 하나 있거든요. 영어 듣기 책의 뒷부분에 답지라든가 부록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딕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놨어요. 거기서 막 빵꾸 틀어놓고 그랬거든, 주요 단어들에. 그걸 왜 했는지를 잘 감안을 해보면, 당연하게 이 수능 특강이란 책은 국가에서 이제 수능을 연계하는 교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교수들이나 뭐 이런 교육학자들이, 교육공학자들이 너네들 공부시키려고 막 이런 좋은 것들을 막 다 거기다 집어넣어 놨겠어. 근데 하필 듣기 책에는 딕테이션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리고 답지에도 딕테이션을 제공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를 딕테이션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좀 잘한다고 깐족거려요. 내가 깐족거린다는 얘기를 왜 쓰냐면, 여러분들은 6월에랑 9평에서 한 번도 듣기를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이 꼭 수능에서 듣기를 틀립니다. 됐죠? 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난 훈련하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반드시 딕테이션 훈련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듣기를 잘하는 가장 밑바탕이 뭡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단어 실력이에요. 그죠? 단어에 대한 실력이 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듣기가 좀 더 편할 거고요. 거기다가 훈련까지 되어 있으면 어려운 문제를 틀리거나 혹은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틀릴 법한, 혹은 뭔가 이렇게 오답처럼 많이 나오는 그런 지문들을 갖다가 최대한 틀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훈련을 따로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듣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듣기 파일을 열어보면 보통 25분, 23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듣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영어를 얘기하는 부분은 해봤자 18분에서 17분, 뭐 길어봤자 20분 내외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18분이나 29분, 20분 내외로 끝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가 푼다고 하면 독해는 어느 정도로 끝내야 되냐면, 독해는 일반적으로 1분 20초 안에는 끝내야 된다. 그지?
1분 20초라는 시간은 대부분 우리가 80초죠. 그죠? 80초 내외로 끝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끝내야지만 우리가 뭐 이제 OMR 카드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한번 검토도 해보고 OMR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반드시 80초 내로 끝낸다라는 가정 하에서 영어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어휘는 거의 2만 단어는 넘어섰고, 그지? 2만 단어 넘어섰고, 3만 단어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익을 볼 때 2만 2천 단어 외웠다, 3만 3천 단어 외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2만 단어는 좀 넘은 것 같고요. 3만 단어까지는 안다는 굉장히 거의 토익 수준에서 보자면 거의 8, 900점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지금 올라선 것 같아요. 그만큼 영어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그지?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독해의 기본입니다. 당연하게 듣기에도 기본이고 독해에도 기본이야. 그래서 단어 암기는 거의 독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해 과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단어장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독해 책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풀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야. 단어장을 사가지고 외우는 게 기본이 아니고 얘들아. 모의고사나 어떤 모르는 문장들을 봤을 때 거기서 단어를 추출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따로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단어장을 꼭 만들도록 하세요. 공부를 할 때는. 자, 이게 가장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로만 공부하는 것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자, 독해책에서 정리를 해서 단어장을 만들 때는 동사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동사만 정리만 해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명사나 이런 것들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들 많고요. 솔직히 전문 용어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다면 동사라도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단어책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쌤들 얘기하지만 가장 기본은 능률북화 어원편입니다. 능률북화 어원편이 가장 쉽고, 가장 체계화돼서 외울 수가 있고요. 수능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어들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어휘들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어원편을 표제어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외워준다면 유의어라든가 반의어까지 전부 다 외운다면 거기 있는 문장들의 심지어 거기 예시 지문들이 있거든. 예시 단어들이 있단 말이야. 그 단어들에 나오는 것까지 다 외워준다면은 이거는 거의 수능까지 커버가 가능한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은 뭐 해주면 좋냐면 어느 시중의 출판사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뭐 워드마스터가 됐든 능률북화가 됐든 어디에든 수능 실전편이 있습니다. 수능 실전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 번씩 봐주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나서는 대부분 이제 고난도 복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난도 복화로 넘어가셔도 되고 뭐 듀오 3.0이라든가 혹은 뭐 5.0 어휘끝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쌤은 작년에는 5.0 어휘끝을 썼는데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고난도 복화로 넘어왔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바로 수능 특강 단어라든가 이제 연계교재 단어들을 갖다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아마 커버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렇긴 한데 단어를 공부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3번이 되겠죠. 단어를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야. 매일매일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이라는 것 중에서 어쨌든 내가 매일매일 단어를 외울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으면 좋다? 연상하기 방법을 반드시 써주셔라. 근데 이게 연상하기는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좋아요. 노래에 연관시켜도 상관이 없고 쌤 막 가끔 예시 들어주는 뭐 January, February, March 난 이거 안 하면 막 준이 몇 월인지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이런 얘기 농담 삼아서 하잖아요. 거의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야 얘들아. 자, 그래서 이런 연상들로 해주면 좋은데 이제 경험하기 기법이 가장 여러분들의 기억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가지고 기억을 오랫동안 가져갈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쌤이 어근학습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능률북화 어원편을 하라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휘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법은요. 이제 문법이죠. 문법은 어차피 뭐만 나올 거냐면 검증된 어법만 나올 거예요. 검증된 어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견이 없는 문법이라는 거야. 자, 이견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견이 없다는 거는 문법책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 라는 것들만 쓰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땡땡땡이 쓰여야 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죠. 수일치는 앞에 주어에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왔을 때 반드시 동사에 s나 es가 붙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도 되고 어쩔 때는 안 해도 되고 심심하면 내가 생략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나름의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어디 책에 누가 정리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역대 수능에서 나왔었던 이제 29번 문제들, 옛날에는 이제 21번, 22번이었는데 지금 이제 29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9번 문제들에서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29번 문제들에서만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법 문제들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나오는 거나 범주가 나오는 거라. 왜냐하면 그 문장만 다 떼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앵간히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별거 아니야. 지금까지 어쨌든 수능에서 문법 문제는 대부분 한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옛날엔 두 문제 나왔어. 그런데 그냥 한 문제라고 가정을 하고만 봐도 얘들아 한 10개년 본다고 쳤을 때 이거 몇 개 안 걸려요. 다섯 선지잖아. 선지가 5개잖아. 그러면 1년에 시험 3번 보니까 평가원이 5 곱하기 3만 하면은 1년에 문법으로 선지로 중요하다고 체크가 된 게 15문장이에요. 그 15문장에 10문장만 해도 150문장밖에 안 되겠지. 10개년을 봐도 150문장밖에 안 돼. 그 150문장만 분석을 해도 문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150문장 하면은 와, 이렇게 많아 이럴 수도 있겠지만 니네 잘 생각해봐. 니네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의 한 문제를 꼴랑 150문장만 분석을 해도 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범위를 줄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물론 강사는 당연히 99년도 수능부터 지금까지 거의 24년에 해당되는 문법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문법책을 만들었겠죠. 참고로 쌤 문법책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수능에 나온 것들만 문법책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99년 수능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문장들을 분석해가지고 추가하고 뺄 건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법책을 개정해 왔어요. 편집은 거의 비슷했는데 편집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 건 처음이고 원래는 되게 거지 같은 편집이었는데 진짜 워드로 만든 거였어. 근데 거기다가 계속 문장들이 추가되고 문장들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빠지는 것도 당연히 있었어요. 99년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문법들 중에서 정말 좀 약간 이상한 것들이 있거든. 진짜 아주 국소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수능에 나왔는데 최근에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히 좀 뺐다고. 그지? 혹은 이제 개념만 언급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떠먹여주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이 짓을 했어야 맞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걸 떠먹여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야 제대로 공부해야 돼. 자, 어쨌든 어법은 검증된 어법들만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 이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고, 얘는 이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거라면 얘는 이제 진짜로 내가 해석을 하기 위한 문법인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구문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 구문법을 사용한 이유는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따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한 문장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많아봤자 딱 4단어만 나오면 되는데 문장이 복잡한 이유는 여기에도 뭐가 붙고 여기에도 뭐가 붙고 여기에도 뭐가 붙고 여기에도 뭐가 붙고 심지어 앞에도 컴마 찍고 뭐가 붙어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문법적인 요소들로 다 줄여줄 수만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런 애들만 체크해줄 있으면 얘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오히려 알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구문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직독직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어를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영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한국어로 다 해석해가지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겠으나 수능날에 그 긴장되는 상태에서 내 능력이 100%라고 쳤을 때 80%도 발휘를 못하는 그 상황 심지어 영어랑 앞 과목에 이제 국어와 수학이 망했다고 혹시라도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50%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50%도 지금 내 실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 문제를 80초 안에 푼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내가 해봤잖아 얘들아.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훈련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직독직해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못해서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들을 다시 한번 영어를 영어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거는 훈련이라고 쌤이 쓴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높건 영어를 얼마나 잘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으면 못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시키는 것이고 시중에 구문법 책들 많지만 쌤이 최소한의 할 수 있도록 나는 이제 기준이 무조건 수능이나 모의고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장들에서 좀 괜찮았던 거 역대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지금 나눠줬죠. 그래서 한결에 따라 가지고
구문법 고급 편을 준 사람도 있고 중급 편을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이 독해입니다. 독해는 거의 종합예술이야. 그지? 독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래요. 문법이 포함돼 가지고 이걸 구문으로서 여러분들이 내용까지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문법과 구문은 구문법이잖아, 이게. 근데 이거는 거의 번역의 입장이었다면, 이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이는 입장이었다면, 이 번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죠?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이해를 한 거야. 머릿속으로 이해를 한 거야. 이건 이제 소재에 대한 이해도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까지 했으면 이제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았잖아. 거기에 플러스로 뭐가 해결된 거죠? 문제 해결까지 있는 거지. 강사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초점을 주로 두고 있냐면 보통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여기와 여기를 좀 더 강조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편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적어도 여기 부분은 스스로 내 지문으로 해와야 된다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독해라는 거는 뭐가 아니다. 그냥 단순한 해석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문장이 얘기하고 있는 바, 이 지문에서 이 화자가 이 얘기를 하필 꺼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끌어가고 있는지 논리 분석까지 다 된 상태에서 문제 해결까지 있는 것이 독해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다? 출제자의 눈에서. 즉 출제자의 해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출제자의 해석이 쌤이 맨날 그토록 얘기하는 수능 출제 매뉴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출제 매뉴얼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두꺼운 책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읽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얘기했던 통일성의 원칙이랑 유기성의 원칙,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했지만 이제 문장을 분석할 때 쌤이 쓰는 툴들이 있잖아요. 문제마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 나가면서 이건 문제 이렇게 출제돼도 되겠네 라는 변형 문제 출제까지 하면서 연습을 모든 문장을 해보다 보면 실력은 금방 늘 수밖에 없다고, 금방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그런데 출제자의 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쌤하고 지금 수업을 안 한 학생들도 지금 이걸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일단 독해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는 얘기할게요. 한 번에 일단 많은 문제풀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자, 이 한 번에 많은 문제풀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하고 내가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공부를 한다고 치면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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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30문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후 처리. 그러니까 이 사후 처리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뭐 이 오답 정리를 한다던가 혹은 모든 문장을 갖다가 다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짓들을 해주는 게 사실은 원래 맞아요. 맞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첫 번째 것도 그래 그나마 했으면 좋겠다 이거라도 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 공부를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수학이나 과학 공부한다는 핑계야. 그지? 시간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봐. 핸드폰 한 번도 안 만지고 정말로 숨도 쉬지 않고 공부만 했는지 생각해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감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문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됐죠? 30문제 한 번에 다 풀고 난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자, 두 번째는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분석들이 다 끝나고 나면 나름의 등급을 표시해 보는 거야. 맞든 안 맞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어려웠는지 나한테 쉬웠는지 왜 어려웠는지 이런 코멘트들을 하나씩 달다 보면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어떤 눈으로 받겠다라는 나름의 어떤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즉 내가 이런 거랑 똑같아. 내가 선비 옷을 입으면 선비처럼 행동하게 되잖아. 왠지 뒷짐을 지게 되고 그지? 마찬가지로 근데 내가 노동자의 옷을 입으면 노동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그 옷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문제를 풀 때 언제까지 네가 학생 입장에서 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답만 내려고 하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만 급급하니까 실력이 오르지 않는 건데 출제자가 됐다고 감안을 하고 네가 오히려 지금 출제된 문제들을 평가를 해보는 거야. 이건 이래서 좋았어. 이건 이래서 별로였어. 근데 이게 되게 쓸데없는 짓 같지만 이게 본질이야, 얘들아. 이건 쓸데없는 짓이 아니다, 얘들아. 이게 본질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제자의 눈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파악이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할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답의 근거를 갖다가 틀린 문제든데 맞는 문제든 상관이 없어요. 답의 근거를 갖다가 지문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죠? 지문에 표시를 갖다가 해주시는 것들을 원칙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최소한 이거라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외에도 내가 가르치는 분석 방법이 많긴 많지만 최소한 이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지금 영어학습법에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쌤이 이렇게 좀 Q&A를 간단하게 적었는데 요 Q&A도 사실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하면서 이 OT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빠르게 보자. 자, 구문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긴 문장을 갖다가 복잡한 구문이 아니라 수능에서의 긴 문장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기본 구문들을 그냥 2개 이상 그냥 얽혀서 만든 것 뿐이야. 정말로 복잡한 구문들은 수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너무 난해하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수능 문제들은 해석의 여지가 없어. 그냥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이 합쳐져서 길어진 것 뿐이야. 됐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기본 구문들을 오히려 자신의 것으로 만들다 보면 기본 구문들이 2가지, 3가지가 겹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너무 쉬워지는 거지, 그지? 우리는 영어를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쉽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독해 지문을 푸는 것과 구문학습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독해 지문을 푼다는 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런 어떤 문제 출제 원리들을 갖다가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런데 구문이라는 것은 빠르고 정확한 해석을 가능하게끔 하는 훈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2개가 조금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요새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요새는 오히려 반대로 내신식 암기만 하고 싶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 난감하기는 해. 어쨌든 자, 내신식 암기를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2외국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암기는 필수적인 거예요. 너네가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안 외우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문장을 외우는 건 나중에 회화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쌤이 생각하기엔 적어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내신의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도 반드시 암기라는 건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를 암기를 통으로 암기를 해서 여기서 단어를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바로 얘기하고, 이게 원래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요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은 뭐냐면, 근데 그냥 이렇게 묻지마 통함기 같은 것들로 이게 이게 불가능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묻지마 통함기를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야. 왜 묻지마 통함기야? 이 구문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난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 가능한데 얘는 하필 이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썼구나, 이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라는 인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암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던 과학 문제를 풀던 무슨 문제를 풀던 상관없습니다. 모든 논리는, 그치? 수리 논리잖아요. 어쨌든 모든 논리는 암기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 암기가 전적으로 다 도움이 되느냐, 그 암기가 약간 밑에 밑바탕이 되느냐의 차이점일 뿐이지, 모든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암기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 이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암기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서 내신식 암기는 반드시 필요하나 분석을 하고 나서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시중책하고 우리 구문법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중책들은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사, 그 다음에 동사, 이런 식으로 이 품사와 관련돼 가지고 문장들이 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내 문법책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준동사, 수혜일치, 시제일치, 수동태, 요렇게 4가지가 다 뭐냐면 동사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지금 꼴랑 해봤자 8가지 지금 챕터인데, 챕터 중에서 반을요, 솔직히 반도 아니야. 왜냐면 기타 알아야 될 문장들이 진짜 금방 끝나고요, 조동사 진짜 금방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조동사 심지어 동사 파트잖아. 그렇게 보면 동사 파트가 아닌 건 딱 2개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내가 내 책에서 50%에서 80% 거의 80%잖아, 그지? 80%를 왜 내가 동사 파트에 썼냐면요. 동사 파트가 실제로 문법 문제 80%에서 90%가 나오기 때문이야. 알겠지? 문법에서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29번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없다. 그러면 동사를 찍으세요. 동명사나 동사를 찍으면 무조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지금 그래서 내가 어쨌든 우리 29번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문법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수능 출제 매뉴얼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챕터를 나눈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본적으로 나만의 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수능을 출제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일단 정리를 OT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뭐 문장 구조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슬슬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